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바로 동네 꼬마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아이고, 또 우리 동네 꼬마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현실 공포가 네. 될까요? 아니면 뭐 귀신과의 콜라보가 될까요? 어떨까요? 100% 현실 공포입니다. 아, 그렇지. 또 동네 꼬마님의 현실 공포 이야기죠. 자, 네네.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저한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 이거 봐야 되거든요, 네. 제가. 아닙니다, 돌비님. 아,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해야 돼요. 아닙니다, 돌비님. 괜찮습니다. 저한테 아까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적어주신 거 좀 길어가지고 이거 봐야 돼. 아, 여기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세계 최강 초특급 미남 동네 꼬마!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가 되게 좀 순한 맛일 거예요. 시들물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이 일을 겪으신 분은 상당히 이제 조금 힘들었던 얘기고, 또 제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뭔가 이렇게 정보를 정확하게 밝히기보다 좀 숨기면서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를 전에 들었고 제가 얘기를 했죠. 저 시들무라는 돌비 공포라디오라는 채널에 가서 이 얘기를 좀 해도 되냐. 왜냐면 꼭 물어봐야 돼. 이건 확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에요. 제가 얘기를 할 때는. 네. 거절했었어요. 그건 싫다고 처음에. 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지금도 이분은 두려워하고 계신 상태고, 그러다가 이분이 시들무를 들으셨더라고요. 한번 쭉 들어봤구나. 들으면서. 예, 쭉 들으면서 한번 그럼 얘기를 좀 해줘라. 대신에 특정성이 최대한 안 지어지게 얘기를 좀 해줘라. 그래서 한번 들고 와봤는데, 나이랑 이런 것도 그냥 다 생략을 할게요. 그냥 남성분이세요. 남성분이시고 현직 자동차 판매를 하고 계세요. 이 일이 있었던 거는 그냥 코로나 전쯤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자동차 업계에 이제 뛰어들었어요. 영업이 처음이었어요. 태어나서. 영업을 시작을 하면 제 이야기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매장의 분위기마다 다른 곳입니다만은 뭐 대부분은 신입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많이 챙겨주질 않아요. 대부분 각자 도생해서 알아서 이제 커가면서 그 와중에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 도와주고 아님 말고 이런 판인데, 여기가 이 와중에서 나라는 존재가 물론 먹고 살아야겠지만서도 나라는 존재가 이 매장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건 오로지 하나예요. 딱 그냥 영업 실적. 모든 건 실적이 말을 해주거든요. 저희 업계는 욕심이 앞서죠. 돈도 벌고 싶고 또 자기 스스로가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참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참 물이 점점 오를 때, 재미가 막 붙을 때쯤 전화가 한 통 와서 받았대요. 똘비라고 할게요. 네, 어디 자동차 똘비입니다 하고 이제 받았더니 목소리가 약간 뭐 어눌하면서도 그냥 어떤 고객 남성분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저 자동차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요.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네, 선생님 어떤 차량 제가 상담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아직 정한 거는 아니고 한번 가격표랑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냐 얘기를 하더래요. 이런 고객들이 많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고객이 많으세요. 그래서 선생님, 예,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 하시고 한 7시 반쯤 해가지고 어디로 좀 와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선생님 정확하게 그 시간 맞춰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저녁밥을 좀 빨리 먹고 해당 장소로 이동을 했대요. 해당 장소는 이제 도심에도 이렇게 조금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여도 그 안에 마을 같은 데가 간간히 있는 그런 지방도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큰 느티나무 있고 옆에 평상 놔져 있고, 그 해당 마을에 도착해서 말한 곳에 갔더니 그 평상에 어떤 남성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나이는 얼추 봤을 때 40 초반 정도? 그게 많이 안 들어 보였대요. 가가지고 저 혹시 저기 자동차 전화 주신 분 그랬더니 예, 저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명함 드리고 가격표를 펼치고 어떤 차를 혹시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얘기를 했더니 제일 비싼 차가 뭐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격으로요. 그랬더니 예, 제일 비싼 차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예, 저희 회사에서는 막 이제 보여주면서
이 모델이 가장 비싼 차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제일 비싸게 해서 하나 주세요. 그러더래요. 아 선생님 그냥 뭐 어떤 기능이 필요하시고 막 우리 영업사원 하는 말 있잖아요. 네. 그냥 속으로는 웃고 있어도 뭐 좋죠 하지만서도 어떤 게 필요하냐 합리적인 선택을 하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제일 비싼 차 중에 최고 비싸게 달라. 풀옵션. 완전 풀옵션. 그래서 가격이 좀 있는데요. 색깔은 그럼 어느 색깔을 선호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뭐 검정색 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이거 미친놈이다. 이거 나가지고 장난치는 이게 또라이다 이거. 이거 술 한잔 했네. 이거 또라이 자식 하면서 이제 막 속으로 욕을 함지만서도 우리는 또 만회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이제 계약금을 얼마를 주셔야 되고 신분증 주셔야 되고 얘기를 했더니 신분증 딱 내밀더래요. 안주머니에서. 이것 봐라. 신분증 받아가지고 계약서 이제 작성할 거 쫙 작성하고 연락처랑 다 해놓고 저 계약금은 여기 계좌로 입금 주시면 된다. 그랬더니 그냥 현찰로 가져가라고 하면서 안주머니 현찰을 빼가지고 이렇게 주더래요. 근데 그게 있어요. 이게 계약금을 물론 현찰로 받아도 됩니다만은 원리 원칙상으로는 계좌로 받아야 됩니다. 모든 거래는. 남아야 되니까 기록이. 예. 그래가지고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계좌로 조금만 입금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 계좌이체 같은 거 번거로워서 하기 싫다고. 현찰 줬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냥. 뭐가 문제냐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좀 하다가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나이가 많진 않으셔도 최고급 모델의 최고 사양을 선택하신 돈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귀찮은 거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그냥 주머니 현금 있으니까 던져주고 많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중하게 돈을 받고 차량은 몇 달 정도 걸립니다. 그거는 조금 염두에 둬주십시오. 그랬더니 차가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천천히 그냥 이쁘게 만들어서 주라고. 그래가지고 뭐 서비스 얘기도 없고 너무 선녀 같은 고객이다. 천사다 이분은. 그래가지고 꾸벅꾸벅 인사하고 이제 다시 저녁에 이제 집에 간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러고 나서 영업사원 개개인마다 스타일이 있겠습니다만 몇 달 정도 차가 걸릴 때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문자 정도를 보내요. 그냥. 나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돼서 다음 달 초에 문자 한 통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을 때 전화가 오더래요. 그분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받으니까는 똘 과장님 내가 정말 미안한 부탁 하나만 합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말씀 주십시오.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탁 내가 두 번 다시 안 하려니까 오해하지 말고 똘 과장 있는 그 사무실 거기가 어디 대리점이라고 했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 대리점에서 진짜로 걸어서 한 5분만 가면은 땡땡병원이라고 있거든. 예. 그 땡땡병원 장례식장 가면 상주 이름이 누구야.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지금 타지에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체를 해주려니까 가가지고 봉투 좀만 해주면 안 될까? 부탁을 하더래요. 예. 차 팔면서 이런 부탁까지 들어줘야 되는구나.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매장 바로 옆이니까요. 예 제가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계좌번호 보내주셔요. 내가 그러면 바로 송금 시켜놓으려니까 부탁 좀 꼭 좀 드릴게. 정말 미안해요 하면서 거듭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뭐 갑질하듯이 좀 갖다 줘도 아니고. 그래서 예 하고 전화 끊고 한 1분 정도 있으니까 이체를 하시더래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제 소정의 금액이 입금이 되고 그 돈을 이제 뽑아서 가가지고 봉투를 했대요. 갔더니 이제 상주 누구 있어서 이제 또 이렇게 심부름을 한 개, 두 개 계속 시키는 거 아닌가 걱정이 좀 들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뭐 별다른 심부름 이런 거 없다가 2달 정도가 됐을 때 전화가 한 통 오더래요. 그분한테 또. 그래서 예 선생님 받으니까 똘과장 나 상담 좀 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차를 나 바꾸려고 그러는데 미치겠네. 와이프가 도끼 들고 달라드네. 차 바꾸면 죽여버린다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이런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게 와이프 몰래 지르시는 분들도 꽤나 있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또 이러면은 영업사원들은 또 고객님한테 늘 하는 말이 있죠. 선생님 허락보다 용서가 빠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예. 딱 멘트를 쳤겠죠. 선생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십시오. 예. 막 하니까는 내가 안 그래도 생각을 많이 했어. 근데 내가 비자금을 털어서라도 난 차를 바꿔야겠어. 막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생각 잘하셨습니다. 남자 인생 뭐 있습니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러면 말이야, 똘과장. 내가 그 비자금 계좌에서 똘과장 계좌로 내가 이체를 좀 해놓으려니까 그때그때 똘과장이 받아가지고 우리 사무실 직원한테 좀만 갖다 줘. 그러더래요. 네, 뭐, 알겠습니다. 그 사무실은 뭐 저희 지역이죠? 그랬더니, 그 지역이고 내가 이체할 때 다시 전화할게. 그리고 끊으시더래요. 네. 참 특이하신 고객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주일이 채 못 됐을 때 이제 딱 전화가 오더래요. 똘과장, 오늘 돈이 조금 입금될 거야. 그럼 그거 현금으로 뽑아다가 우리 사무실만 좀 갖다 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화 끊었대요. 원래는 고객의 뭐 이렇게 돌아서든 뭔 돈이든 이 영업사원 계좌에 절대 꽂혀서는 안 돼요. 돈이 이미 똘과장 이분이 눈이 돌은 상태예요. 쉬운 얘기로 실적에 한 점심시간 지나서 돈이 입금이 됐대요. 한 1,500 정도가. 큰 돈이죠. 그 뭘 믿고 영업사원한테 줄까? 하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뽑아서 말씀 주신 사무실에 갔대요. 그랬더니 사무실은 되게 허름했대요. 그냥. 그래 들어갔더니 남성분 한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돈을 드렸대요.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자기도 얘기 들었다고 사장님한테. 근데 여기는 간판도 없고 들어와 봤더니 뭐 책상이라고 해봤자 한 2개 딸랑, 소파 하나 딸랑 있고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그냥 무역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잘 좀 부탁드릴게요. 나가가지고 고객님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고객님, 방금 현금 다 찾아가지고 사무실 갖다 드렸습니다. 1,500만 원 정확하게 전달 완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내가 이 내 정신 봐 사무실 다시 들어가서 잠깐만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때 들어가서 잠깐만 있어. 나 직원한테 바로 전화하려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고 다시 사무실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직원분이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직원이 끊더래요 전화를. 그러더니 아까 1,500 준 거에서 20만 원을 이렇게 빼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똘과장 손에다 쥐어주더래요. 돈을. 사장님이 일전에 부탁했던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드리라고 그랬다고. 안 주셔도 되는데 하지만서도 이 자리에 당사자가 있는 게 아니기에 주문 팥줘 뭘 뭐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탁 주머니에 넣고 나가가지고 이거 나름 짭짤하다. 괜찮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한 3, 4일 지났나? 또 전화가 오더래요. 똘과장 오늘도 얼마가 좀 입금될 거야 비자금이. 그러면 그거 이번에는 그 사무실 직원을 있어보자. 돈 입금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그 어디 공원 가면은 그때 봤던 직원 있을 거야. 그 직원한테 그냥 주고 오면 돼. 그러더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좀 있었더니 이번엔 한 2,000만 원 입금되더래요. 또 은행 가갖고 대기표 뽑고 또 오질나게 앉아있다가 돈 뽑아가지고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말한 그 공원에 갔더니 진짜 그분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2,000만 원 드렸더니 또 20만 원을 빼가지고 손에다 쥐어주더래요. 와, 이거 괜찮다. 이렇게 20씩 뺏어줄 거면은 100만 원씩 잘라서 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맞들려가지고 그 이후로도 몇 차례 그걸 더 반복을 했대요. 이제 반복을 몇 번 더 하다 보니까 얼추 이제 착가격 근처까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 돈 많네. 비자금으로 이렇게 조성할 정도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참 괜찮으신 분이다. 돈 많은 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하고 이 똘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비혼이세요. 비혼. 아예 결혼을 죽을 때까지 할 생각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냥 딱 집에서 그냥 이제 저녁에 밥 먹고 이제 TV 보고 컴퓨터하고 놀고 있는데 그 고객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예 선생님 한 받으니까 똘과장 늦은 시간에 미안해요. 아닙니다.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얘기를 하니까는 그게 아니고 나 같이 거래처 사장님도 차 한 대 산다고 하는데 일로 좀 올래요? 그런 거요. 야, 이거 내가 제대로 큰 거물을 내가 물었구나. 예 선생님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1차짜리 끝내고 우리가 다니는 선술집이 하나 있거든. 대포집이라고 혹시 아나?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재래시장 안쪽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끊고 이동을 했을 때가 저녁 한 11시 정도였대요. 가면서 속으로는 이제 먼발먼발 찾으면서 갔죠. 이 시간에 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닌 거니까 일단은 이제 그 오밤중에 어찌됐건 불렀다고 정장 다시 차려입고 서류 가방에다가 카탈로그랑 몇 개 챙겨가지고 이제 그 재래시장을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 여기 앞에 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서 잠깐만 기다려요. 이제 전화 끊고 한 5분 10분 기다리니까는 한 분 나오시더래요. 남성분이 울면서
혹시 자동차 영업사원분이시냐고. 아, 예, 맞다. 그때 이쪽으로 오시라고. 데리고 이제 가는데 시장통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예. 근데 이게 시장이 되게 활기차고 사람 북적이고 막 사람 사는 냄새 나고 이런 곳이잖아요, 재래시장이. 근데 밤이 되면은 세상 을씨년스럽대요, 거기가. 사람 하나 없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없고 진짜 완전 쫑해가지고 막상 밤에 가니까 다 불 꺼져 있고 정말 좀 무섭더래요. 그래서 이제 제 딱 따라서 이제 들어가니까는 그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시장 안에서도 진짜 사람 하나 간신히 이렇게 지나갈 만한 작은 골목길 샛길로 빠져가지고 옆으로 어디 막 들어가고 막 하더래요. 들어가는데 막 속으로 그 생각했대요. 야, 여기는 들어가면 못 나오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따라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쫄래쫄래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이제 처음 보는 비슷한 또래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는 남성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젊은 남성분 한 분 계시고, 자기 데리고 온 사람 남성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똑같이 계약을 넣은 거예요. 계약 넣고 무사히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야, 이거 괜찮다. 왜냐면 그분도 최고가의 차를 계약을 하셨거든요. 야, 이거 괜찮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회사에 가서 자랑을 하려다가 괜히 또 뭐가 내가 밉보이는 것 같고 내가 뭐 하나 물어서 잘 파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갖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계약 넣고 이분 연락 오면은 가끔 돈 심부름 한 번씩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의구심이 하나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 계약을 이제 하게 되면은 보통 전산으로 우리가 다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서류보다는. 근데 전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돌비님이 계약을 넣었다. 그러면 돌비님 계약서를 딱 클릭을 해서 보면은 자동차 내용, 뭐 내용 쭉 뜨고 신상 명세가 떠요, 고객에 대한. 물론 전산상에는 영업사원이 보기에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표기되지 않아요. 근데 사진은 이제 주민등록증도 이제 그 마킹이 돼가지고 나오거든요. 네.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많이 다르더래요, 얼굴이. 사진 속의 주민번호랑 이분은 나이도 조금 훨씬 더 많이 드신 것도 같고 좀 많이 다른데? 생긴 게 완전 딴판인데? 이 생각이 들더래요. 뭐지? 내가 그냥 에이, 뭔 상관이냐? 뭐 자기 친척 어르신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내가 거기까지 신경 쓸 건 아니다. 근데 원래 이러면 안 돼요. 원래 계약은 당사자가 와서 당사자 직접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하지만 똘비가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이 똘비 이분이 약간 계약에 눈이 먼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저도 하나부터 10까지 그렇게 너무 철저하게 파진 않아요, 저도. 근데 막상 주민등록상 사진을 그때 평상에 가서 막 넣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본인 책상에 앉아갖고 고객 관리 한답시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다르니까 그 정도만 알면서 고객 갸우뚱갸우뚱 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금액이 작은 한 500 정도 되는 금액을 배달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직원분을 또 만났겠죠, 돈을 전달해주러. 그거 주면서 직원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자 이름이 뭐 땡칠이라고 할게요. 그냥 땡칠이. 네. 사장님 조남이 땡칠이 맞죠? 그러니까는 그분이 뭐 때문에 그러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조남이 땡칠이 맞으시잖아요. 아니 뭐 때문에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니 그니까요 선생님, 사장님 조남이 땡칠이분 맞으시잖아요. 아니요, 왜 물어보는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예. 영업사원이라는 게 촉이 있어야죠. 이거 모르네? 땡칠이란 이름이 맞나 안 맞나 대답을 회피하네? 오호.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제가 죄송해요. 땡칠이가 아니고 사장님 저놈이 맹구였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 또 계속 이렇게만 말을 뱅뱅뱅뱅 돌리더래요. 상식적으로 제 사장님이 김돌비면 김돌비 사장님 맞죠? 예, 사장님 이름 김돌비 맞습니다. 아니다, 김돌비가 아니고 김둘비죠. 아니요, 돌비인데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왜 물어보세요, 그런 걸? 이렇게 물어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뭔가 촉이 싹이 온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아유, 제정신 봐라. 아니 제가 무역업 하신다고 해서 그때 뭐 하시나 내가 궁금도 하고 서류 정리하다가 아유 제가 뭐 착각했었어요, 죄송해요 하고 이제 거기서 뽀찌 20만 원 받아갖고 주머니 넣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것 봐라, 이거 조금 발 담그었다가는 조금 이거 안 좋은데 너무 특이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참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열흘 넘도록 전화는 없더래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뭐 어찌 됐건 내가 가운데서 돈 우리가 슈킹이라고 그러죠, 가운데서 이렇게 해먹는 거. 가운데서 내가 돈 슈킹 해먹은 것도 없고 내가 뭐 이분한테 지금 잘못한 것도 없고 뭐 쫄지는 말자.
근데 신원 확인은 분명하게 해서 차는 나가야겠다. 이건 확실하게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받았대요.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받으니까 아이고 뭐 그동안 잘 지내셨고요.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장님 잘 지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오늘 저녁에 그때 만났던 그 술집으로 좀만 다시 한번 와줄 수 있어요? 그러더래요. 이게 뭐 때문에 혹시 그러십니까? 아이고 나도 계약하고 그 우리 아시는 사장님도 계약했더니 다른 사장님도 계약한다네?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그러니까 저번 날처럼 우리 술 한잔 하고 있으려니까 저녁 늦게 와요. 와가지고 또 차 한 대 계약해요.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은 대답을 예라고 해놓고 전화 끊고 생각이 이제 들죠. 뭔가 이상은 한데 그렇다고 이게 내가 쩔려 할 일도 아니고 내가 가운데 잘못한 건 없으니까 가가지고 사장님 얼굴 한번 더 정확하게 한번 보고 오늘은 뭔가 확인 작업을 분명하게 한번 거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녁 11시쯤 다시 그 시장을 간 거예요. 네. 역시나 을씨년스러웠고 솔직히 저번 날에 한번 따라선 들어갔는데 길을 못 찾겠어서 그 직원분이 나와주셔갖고 또 따라서 들어갔대요. 골목으로 진짜 좁은 골목으로 쫙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뭐 솔직히 간판도 없고 이상한 진짜로 뭐 그런 공간이 있대요. 거기 딱 가니까 또 거기서 이제 술 한잔 걸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멤버가 좀 많았대요. 중년 여성 2분, 그리고 자기 고객님, 그리고 다른 남성분, 그리고 젊은 남성분 2분, 자기 대권 남성 하나. 꽤나 이제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 자리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중년 여성분 2분이 있으니까 조금 마음은 놓이잖아요. 뭐 크게 내가 쫄 건 없겠구나. 앉아가지고 술 한잔 먹으라고. 저 차 가지고 왔다고. 어디 보자. 우리 똘과장 딱 서봐. 그러더래요. 왜요? 그러니까 서봐. 딱 섰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똘과장 이제 보니까는 키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사람이 참 괜찮다. 그러더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앉아요. 앉아. 이게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는 술은 안 먹으니까 그냥 쇠컵에다가 물만 조금씩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하하호호 놀고 있었대요. 네. 차 얘기 잠깐 했다가 중년 여성 2분은 그냥 말씀이 없으셨대요. 조용히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 2분은 그냥 물만 홀짝홀짝 드시고 계셨대요. 2분은 사모님인가? 뭐 이런가 저런가 하는데 곧 있으니까 남성 한 분이 더 오시더래요. 근데 그분은 좀 살집도 있으셔가지고 덩치도 커가지고 나이는 50 정도. 가늠하기 어려웠는데 딱 그분이 오시더래요. 딱 오더니 여기 다들 있었어요? 그러면서 딱 오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오셨어요?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높으신 양반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일어나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자동차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영업사원입니다. 반가워요. 악수 딱 악수. 근데 손도 그냥 커가지고 악수 딱 하니까 본인 옆에 딱 앉더래요. 그분이. 그러면서 본인 어깨, 팔을 이렇게 주무르면서 몸도 단단하니 건강하시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그랬더니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이 비둘기잖아 비둘기.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살짝 웃으면서 예 맞습니다. 예 그러더래요. 이 똘비는 이 상황이 조금 이상한 거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똘과장님 비둘기가 어떻게 울어? 그러더래요. 예? 그랬더니 비둘기 소리가 어떻게 나냐고. 뭐 구구구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잘 좀 내봐. 뭐 구구구구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막 하면서 막 웃더래요 다들. 그러면서 비둘기가 비둘기 소리를 잘 내. 와 좋은 비둘기야 막 그러더래요. 본인을 보면서. 근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제. 사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비둘기라뇨. 저도 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본인 관자놀이 쪽 그걸 손으로 이렇게 탁 감싸면서 많이 쳐다보더래요. 눈 맞춰갖고. 눈이 참 맑아. 정말 눈이 맑다. 야 이쁘다 눈. 너 참 마음에 든다. 애가 괜찮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막 소름이 돋더래요. 뭐 이거 변태인가? 그래갖고 손을 좀 이렇게 뿌리쳤대요. 예. 사장님 솔직히 좀 불쾌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다들 즐거운 술자리 하시고 저는 좀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조금 불쾌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본인 어깨를 콱 잡더니 딱 다시 앉히더래요. 근데 와, 어깨 빠지는 줄 알았더니 힘 겁나게 세더래요, 진짜. 아 하면서 이제 막 손을 막 떼려고 하니까는 탁 잡은 상태에서 그냥 앉아 있어. 아, 뭐 영업사원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도 못 참아? 앉아 있으라고. 이게 말로만 듣던 갑질인가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놓고 말하십시오. 놓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힘쓰지 마시고 놓고 말하십시오 하는데 좀 무서웠대요. 이제부터 너무 무서웠대요. 왜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뭐 말리거나 뭐 할 만한데 이 사람이 나타난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식탁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안 들고. 이 상황 자체도 좀 무섭고 그래가지고 놓고 말하시라고 하면서 튀어나가야겠다 하는데 그 좁은 골목에 진짜로 60은 넘어 보이시는 분이 작은 손수레 하나 끌고 지나가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냥 튀어나가자 나가면서 사람 살려 외치면서 나가자 그냥 뭐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냥. 근데 이제 수레를 끌고 오니까 털그덕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뚱뚱하신 분이 딱 어깨 잡은 상태로 야, 너 지금 뭐 말 외치면은 저 양반도 죽는다.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본인은 고개를 돌려서 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도 자기 생각을 마치 다 읽고 있다는 것처럼 아니 뭐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노시라고 막 그러는데 팔이 안 뿌리쳐지더래요. 그러면서 야 잡아봐 그러더래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갖고 이제 뒤 엎고 나가려고 막 몸을 이렇게 휘두르면서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팔에 걸려가지고 그 앞에 놓여져 있던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상자를 친 거예요, 똘비가. 근데 그 상자가 이제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링거 줄하고 바늘 이런 게 그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보는데 느낌이 이거 잘못됐다 싶은 거예요. 뭔가 느끼고 있던 쎄함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인 거예요, 그때가. 야, 이건 뭐냐?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막 장정 둘이 본인을 잡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중년 여성 두 분이 일어나시더래요. 일어나시면서 오빠 나 빨리 좀 줘 그러더래요. 뭔 개소린가? 뭔 개소리야! 하면서 몸 막 이렇게 막 흔들고 하는데 이제는 남자 셋이 달라붙어갖고 본인을 잡더래요. 그러면서 링거 바늘에다가 투명한 줄을 끼우더니 목에다 그걸 꽂으려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리고 여성 두 분은 입맛을 쩝쩝 다시고 있고 그거 보는데 그 상황에서 든 생각은 드라큘라 비슷한 생각이 든 거예요. 예.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을 막 이렇게 뿌리치다가 굴러떨어진 소주병이 이제 본인 손 닿을만한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병을 잡아가지고 옆에 놓은 이제 그냥 대굴박을 훌이 쳐버린 거예요, 이 양반이. 왜냐면 이 상황은 누군가를 자기가 때리든 아니면은 뭐 해야든 이거는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런 거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주병으로 대가리를 훌이 치고 순간적으로 이제 정적이 잠깐 흐르고 막 몸 잠깐 뿌리친 상태에서 바깥에 나가는 데가 이제 유리에다가 스댕으로 만들어진 그거였는데 그냥 발로 참서 박으니까 와장창창 깨지면서 일단 밖으로 나간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뒤에서 이제 우르르 잡으러 이제 뛰어나오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 똥똥하신 분이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막 놀래거나 잡아가 아니고 그냥 잡아와라!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막 뛴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이렇게 극도의 긴장감이 밀려오면은 다리가 말을 좀 안 듣는답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로는. 원래는 본인이 달리기도 제법 잘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했던 양반인데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시더래요. 그래서 뛰다가 넘어졌답니다. 무당탕탕 넘어지니까 뒤에서 막 와가지고 남자 둘이서 다시 자기를 잡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을 한 거죠. 막 주먹을 휘두르고 하는데 솔직히 그 생각이 들었대요. 영화에서 본 것처럼 혹시라도 칼 한 방 들어오는 거 아닌가, 내 배에 빵꾸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본인을 뭔가로 막 이렇게 해하려고 이러진 않더래요. 그냥 최대한 안 다치게 속박하려고 노력을 하더래요, 둘이. 그래가지고 막 팔꿈치로 찍고 주먹으로 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도 둘이서 본인을 때리진 않더래요. 어떻게든 움켜 잡으려고 안으려고만 하지.
그 상황에서 몸부림을 막 치다가 한 명이 나가 떨어졌고 다시 뛰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시장 안에서 길을 잊어먹은 거예요. 이제 본인이 막 정신없이 뛰다가 여기가 골목으로 어떻게 따라 들어온 곳인데 그냥 무지성으로 뛰다 보니까 어느 방향이 나간 길인지 모르겠더래요. 와, 돌아버리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마침 눈에 뭐가 들어왔냐, 그 우리 시장에서 김장할 때 쓰는 큰 그 고무 다라이가 있지 않습니까? 성인 남성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는 그게 보이더래요. 열었대요. 그때 안에 내용물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갔대요. 뚜껑 닫고 일단 숨었답니다. 왜냐면은 뛰어서는 못 도망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다리가 말을 안 들었대요. 진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두다다다닥 해갖고 발소리 들리고 옆에 지나가고 또 한 명 옆에 지나가고. 근데 이제 똘비가 숨이 가빠 있는 상태잖아요. 헉헉헉헉거리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숨이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다시 뚜껑을 살짝 열고 머리를 내민 거죠. 머리를 살짝 내밀어 보니까 없더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모르겠다. 일단은 여기서 나가서 또 천천히 이동하다 발소리 들리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다. 그때는 맞서 싸워서 1대1이면은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걸어간 거예요. 네. 조용히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근데 막 사람이 뛴다던가 막 이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렸대요. 막 걷다 보니까 시장통 안에서도 큰 길 있잖아요. 네. 가운데 그 메인 통로가 나가는 길이 보인 거예요. 어휴, 살았다.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 거예요. 두다다다닥 뛰는데 메인 통로 쪽에 딱 실루엣 2개가 옆에서 탁탁 나오더랍니다. 이게 나중에 안 건데 거기가 시장 사람들이 창고라든가 이런 걸로 예전에 썼던 그런 공간이래요. 지금은 거의 폐쇄한. 그래서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 길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튀어봤자 거기만 막고 있으면 언젠간 나오는 거였어요. 똘비는. 그것도 모르고 다라이에 숨어 있었던 거죠. 둘이 딱 나오는데 똘비가 이제 막 뛰다가 머릿속으로 정말 짧게 생각을 했지만 사람이 극한 상황에 다다르면은 이제 많은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잖아요. 여기서 서서 반대로 뛰어? 아니야, 반대로 뛰어봤자 답은 없을 것 같고 맞서 싸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오케이, 일단은 뛴 탄력으로 그대로 갖다 들이박자.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어깨로 갖다 들이박았답니다. 그러니까는 장정 둘이서 본인을 받으면서 이제 셋이 그냥 우당탕탕 넘어진 거예요. 거기서 막 넘어 떼굴떼굴 구르고 다시 그 중에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본인을 어깨 쪽을 이제 옷을 콱 움켜 잡더래요. 정장마이를 입고 있어가지고 마이를 그냥 벗으면서 다시 뛰는데 다시 와이셔츠 뒤를 잡혔대요. 네. 미친 척하고 그냥 그대로 몸을 막 틀면서 좌우로 흔들면서 막 또 뛰어나가니까는 그때서야 뭔가 잘못된 걸 느끼고 이야 그러면서 뛰어오더래요. 그때는 소리를 좀 내더래요. 예. 내든가 말든가 막 이제 그 시장통 한복판을 뛰는데 처음에 느꼈던 그 느낌, 아 진짜 시장 무섭다. 사람 하나가 없네 진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막 뛰는데 다리가 점점 꼬이고 막 말을 좀 안 듣는 게 느껴지는데도 넘어지면 죽는다. 난 여기서 이제 진짜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잠깐 뛰니까는 거기가 메인 스트릿이잖아요. 앞에 차도 있는 데까지 본인이 나가지더래요. 그러고 나서 차도 있는 데 나가니까는 차가 간간히 지나가더래요. 보이더래요. 저 멀리서도 한 대 오고 있는 거 보이고.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놈처럼 이제 그 대로를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시장 입구까지 딱 나오더니 다시 안 쫓아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일단은 한쪽으로 이제 피신을 했죠. 한쪽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생각 정리를 하는데 일단은 바로 핸드폰을 꺼냈대요. 신고하려고.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이 신고를 하는 행위는 내가 당당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꺼림직하고 걸리는 게 많으면 신고를 못해요. 사람이. 냉철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지금 출처도 모르는 돈들을 받아서 어딘가에 돈을 줬고 저 사람들은 지금 위해를 안 가했다고 얘기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저 사람들은 맞은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때문에 신고를 하려다가 핸드폰을 다시 접은 거예요. 신고를 하면 왠지 나도 멋될 것 같은 그 느낌.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정말 미안한데 우리 집으로 좀 와줘라. 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친구가 왜 뭔 일이냐고. 좀 와봐. 와서 진짜 얘기하자. 최대한 빨리 좀 와줘라. 그랬더니 친구가 목소리 듣고 뭔가 사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친구가 빨리 와줬대요.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야, 무슨 일이냐고 막 설명을 했대요. 예절해 갖고 저기 시장 있지. 한복판에서 나 죽을 뻔했다고. 그랬더니 친구가 처음엔 안 믿더래요. 에이, 뭔 소리냐고. 내 몰골을 한번 보라고. 뒤에랑 뒤를 이렇게 보여주니까는 이제 그때서야 믿더래요. 막 어깨에 멍자국 있고. 네. 쭉 얘기를 해주니까 친구가 야, 그거 혹시 돈 보이스피싱 이런 거 너 출금책으로 쓴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도 그 생각은 했어. 네. 그래가지고 내가 신고를 못 하겠어. 야, 너 신고하면 너도 이거 인생 꼬일 것 같은데? 친구도 얘기를 하더래요. 야, 그런다고 내가 이렇게 있기에는 솔직히 너무 쩔린다. 나 미치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친구가 나 냉철하게 생각을 하자. 너만 나쁜 놈이 아니잖아. 쟤네들도 나쁜 놈이잖아. 그러면 쟤네들도 섣불리 움직이긴 힘들어. 쟤네가 너 하나 잡겠다고 섣불리 움직였다가 야, 생각을 해봐. 네가 혹시라도 신고라도 하고 네가 그랬으면은 경찰들이 잠복하고 있다가 쟤네들 다 잡을 거 아니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 쟤네들은 너한테 오기가 힘들걸? 야, 그거는 네가 내 입장이 아니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물론 그럴 수 있지.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야, 제3자의 얘기가 어쩌면 제일 정확할 수도 있어. 내 말이 맞을 거야. 너무 겁먹고 그러지 마. 그냥 넌 네 생활 해. 아니면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한 달 정도 쉰다고 하고 우리 집에서 생활을 하든가. 친구가 옆에서 많이 멘토링 같이 해주고 도와줘가지고 일단은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별 아무 일도 없었대요. 회사는 안 나갔었고. 그래갖고 은행을 갔대요. 은행에 가가지고 본인한테 들어온 돈들이 있잖아요. 들어올 때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긴 했는데 이거 돈 어디서 송금된 거냐고 이제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해외 송금이래요. 예. 해외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거는 은행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해외에서 들어온 거고 신고 대상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래요. 예. 해외에서 들어올 돈이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은행에서 나왔대요. 해외에서 들어올 돈이 뭐가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동차 선배들한테도 막 전화를 돌린 거예요.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돈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좀 알아봐줘라 이제 막 수소문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가서. 그랬더니 이제 가장 말이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해외 자본 송금책 같은 거 있잖아요. 가운데에서 본인이 그런 걸로 여겨졌을 거다. 그리고 너를 비둘기라고 했을 때는 네가 아마 전서구 역할을 하잖아요. 비둘기가. 그것처럼 가운데서 네가 뭔가를 날라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링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그 중년분들 젊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빨대 꽂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은 그런 거 하고 야, 네 눈 이쁘다고 한 거 보니까는 너 아마 네가 눈치 깐 거 알고 그쪽에서 아무래도 뭔가를 하지 않았겠냐. 예.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나 그러면은 여기서 나 한국 땅에서 못 사는 건가. 그러는데 영업사원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야, 나 아는 사람 중에 되게 좀 거친 양반들을 좀 아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기로는 원래 그쪽이 한번 놓친 물고기는 다신 안 잡는단다. 그 물고기 잡으려다가 본인을 다 딸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고 좀 있어 봐라. 그래가지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달이 지나고 이제 한 달 한 좀 넘었을 때부터는 출근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일 없었대요. 아무 일도 없었고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하나 딱 오더랍니다. 네가 조용히 있었기에 살려줬다. 예. 앞으로도 조용히 있길. 이렇게 문자 하나 와 있더래요. 근데 답장을 보낸다든가 거기에 전화를 한다든가 이럴 용기는 안 나고 오히려 그 문자를 받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더래요. 내가 신고 안 하고 해서 살려주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그냥 들더래요. 그냥 본인이. 그러면서도 아직도 얘네가 나를 생각을 하고 있고 나를 놓지 않았다는 건가 하는 또 불안감도 한편으로는 있고. 예.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대요. 지금까지. 근데 그냥 이 얘기를 했었고 근데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하니 떨렸던 거죠. 이분이.
혹시라도 내가 이걸 뭐 얘기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무사무탈하게 있었던 이게 다시 깨지는 거 아닐까? 이런 겁이 났던 거예요, 그분이. 예. 저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많은 내용을 숨기다 보니까 실은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이빨이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얘기가. 네. 근데 어찌됐건 들은 걸 최대한 이분이 다치지 않는 선 내에서 한번 전달해 보려고 준비를 한번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이야, 진짜. 너무나 지금 심장이 안 그래도 요즘 좀 안 좋은데, 심장이 너무 좀 쫄리네요. 그리고 그분도 얼마나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었을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유의 사건 당사자가 돼본 적이 없잖아요. 예. 유튜브에다 얘기한다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진짜로 반성질을 내더라니까요, 저한테. 예. 그런 거였으면 얘기 안 했다고. 근데 시들모 보고 뭐 보고 하면서 이분이 용기를 낸 거죠. 예. 나 같은 사람 또 나오지 말라고. 이런 유의 뭐 어떠한 비슷한 유형의 뭐가 생기면은 유혹에 흔들려가지고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칼같이 자르라고.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진짜 이분이 강조했던 거. 내가 당당해야 신고할 수 있다는 거. 네. 스스로가 캥기는 짓 많이 하고 다니면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도 신고를 못 해요. 맞아. 엮여 들어갈까봐. 예,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착하게 살자고. 자, 일단은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들려주셨던 정말 또 섬뜩한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항상 무탈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아까 뭐라고 하셨죠? 까먹었나? 아무튼 초특급 미남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불씨님. 초특급 울트라 슈퍼 미남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하실 줄 몰랐네요. 하라면 해야죠. 까라면 까야죠. 어떻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동남꾸마님께서 시키면 해야 돼요. 예, 안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사실 뭐 농담이고요. 진짜 제 생각으로 초특급 미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저는 없는 말은 굳이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동네꼬마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정말 오싹하면서 무섭고 심장 떨리고 이런 기억들이 많으실 텐데, 초특급 미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는 시청자 태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태재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활기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원래 옛날에 초창기 때 방송 참여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이제 거의 귀신 이야기 위주였고, 지금은 이제 현실 공포도 같이 이제 그렇죠. 순간주간이 네.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 태어나서 그 누구한테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현실 공포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제가 이유가 있었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있긴 네. 있는데 이거를 굳이 말한다 해서 누구도 믿지도 않을 것 같고, 강한 저랑 동생들만 그냥 평생 묻기로 했던 건데, 네. 제가 6년 전, 7년 전쯤에 뉴스를 우연찮게 봤는데 그분들이 다 구속이 돼가지고, 근데 그 뒤로도 근데 딱히 말할 일이 없어갖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엄청 네. 자극적이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태재예요. 일단 이 이야기는 제가 공연을 하러 가서 겪은 일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뭐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데, 좋죠. 전에는 이제 언더그라운드 뮤지션으로서 공연도 하고 활동을 했던 언더그라운드 가수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예대나 아니면 직장인들 이제 뭐 음악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튼 지방 소도시에서 공연 의뢰를 받았어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악하는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페이를 가더라도 뭐 10만 원, 뭐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는 너무 가난하고,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페이 상관없이 가긴 했지만 여튼 가난합니다. 근데 어느 날 페이가 생각보다 좋은 지방으로 이제 공연이 잡혔어요. 연락을 받고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고, 그리고 제가 중간에 사투리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투리가 그 지역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그게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는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갔는데 거기가 종교 행사였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종교는 아니었고, 흔히 말하는 사이비 느낌이 나는 이제 아하. 종교 행사였죠.
근데 저희는 돈을 받고 공연을 하는 거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행사에서 불러서 공연을 한 거고 저희는 뭐 저희 공연한 데서 누군가 피해를 주는 거 아니니까 공연을 했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연했어요. 왜냐면 페이가 좋았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 메인 가수가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데 그 직전에 이제 분위기 띄우는 타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사를 다 보게 됐어요. 처음부터. 근데 행사 중간에 이제 젊은 남녀 30명 정도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으면서 우는 게 대형 스크린으로 보이고 꽃으로 된 폭죽도 터트리고 레드카펫에서 밟고 내려가고 뭐 교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연설을 하고 그래 공연까지 마치고 이제 저희는 이제 페이를 받기 위해서 대기실에서 대기를 했어요. 대기를 하고 있는데 문이 쫙 열려요. 근데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뭐 중요한 회장님이나 들어올 때 보면은 문 열고 검은색 양복 입은 사람이 쫙 줄 서잖아요. 양옆으로. 예. 이렇게 도열을 하잖아요. 딱 서면서 장로하고 하는 분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아이고 공연을 잘 봤습니다 이러면서 페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봉투에 바로. 그래갖고 아유 감사합니다. 공연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유 너무 재밌었다고. 아유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뭐 버스 시간이 돼가지고 올라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아유 아니라고 이렇게 귀하신 분들 먼 곳까지 오게 했는데 두 발로 어떻게 집에 가게 하냐면서 옆에 계시는 분한테 그 김기사한테 차 앞에 대기시켜 놓으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길 머니까네 이거 차 타시고 편하게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타고 집까지 갔어요. 근데 저희는 뭐 다른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아싸 차비 굳었다. 그리고 뭐 편하게 가니까 우리가 이런 대접 받는구나. 그렇게 하고 말았죠. 그리고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기사님께서 말을 한마디도 안 거세요. 그래갖고 저는 약간 서먹서먹한 게 싫고 딱딱한 분위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을 몇 번 걸었어요. 근데 운전하시면서 오디오 있는 판 있죠, 가운데. 그쪽에서 힐끔힐끔 보시면서 단답형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래 같은 거나 라디오 같은 게 뭐 들으실 게 있나 이런 생각으로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 같은 거 뭐 아들이 뭐 몇 살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뭐 자식은 몇 명 있는지 이런 거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는 대답을 잘 안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서 있다가 일단 도착을 했어요, 집까지. 네. 도착을 하고 잘 들어가시라고 하고 저희가 또 집에 들어갔죠. 그렇게 있다가 며칠 뒤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다음 달에 여기 공연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공연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부흥회 같은 거 그런 거였어요. 공연이 있는데 요번에도 오면은 그때만큼 페이를 챙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죠. 또 가면은 또 기사님이 또 저희를 데려다주고 그렇게 1년 동안 총 16번을 갔어요, 공연을. 근데 그때 한창 힘들 때였고 은행 대출 이자 내기도 버거웠고 그러니까 수입이 너무 좋으니까 그거 한 번 갔다 오면 거의 한 달치 우리가 공연한 것만큼 돈은 버니까 너무 좋았죠. 그러다가 그 해가 바뀌고 그 지역에 있는 모 대학교 신입생 OT 행사를 가게 돼요. 근데 물론 불러준 곳은 거기였어요. 그 종교에서.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 후원하는 대학교였는데 그날은 신입생 OT다 보니까는 평소보다 받던 금액의 2배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시한 대신에 그 대신에 많이 외진 지역이고 시간대를 알아보니까 나가는 차편 시간대가 마땅치 않아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나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하룻밤 자면서 신입생들이랑 술 한잔 주고받으면서 만난 거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줄 수 있냐?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저희도 뭐 나가기 힘든 길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뭐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막 20살 되는 애들한테 해주면 좋지 않겠냐. 아무런 주제나 괜찮으니까는 그거 포함해서 우리가 페이를 2배를 불렀다 사실은 전화 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신입생 대학교 OT를 잡은 콘도에서 공연을 했어요. 네. 공연을 다 마치고 방을 배정받았거든요. 저희가 쉴방. 그래갖고 이제 그 콘도에서 이제 방 배정받고 잠시 있으니까 학생회라면서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야. 저희가 있는 숙소를. 그래서 저희가 문을 딱 열어줬죠. 그러니까는 뒤풀이 자리가 마련이 돼 있다면서 저희를 데리고 뒤풀이 장소로 가요. 근데 이제 20살 된 학생들인데 분위기가 드라마 중에 지옥이란 드라마 보셨나요 혹시? 봤어요. 거기서 보면은 그 나오는 그 종교 단체의 그 사람들 있죠. 깔끔하게 네. 안경 끼고 무뚝뚝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저희를 데리고 가야 하고 저희는 20살 친구들이 되게 의젓하네 라는 생각을 했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지하실에 이제 차려진 뒤풀이 장소로 갑니다. 거기에는 상이 일렬로 쫙 펴져 있고 횟집에서 쓰는 흰색 비닐이 깔려 있고 그 위에 뭐 온갖 맛있는 거 족발, 수육, 뭐 잡채, 뭐 산적부터 해가지고 뭐 소고기 전부터 해가지고 쫙 차려져 있고 술이 테이블 뒤쪽으로 짝으로 쭉 놓아져 있어요. 예. 그 자리에 참석한 신입생들은 그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아니라 어떤 과에 지원을 한 학생들인 거예요. 네. 그 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특이한 과라서 들으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패스하고 특정 과를 지원한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 이 종교랑 관계가 되게 깊은 아이들. 네. 뭐 부모님이 그 종교를 믿어서 학교를 이렇게 보낸 애들이나 자신들이 이제 그 종교가 좋아서 온 애들이나 그런 애들이거든요. 앉아가지고 이제 술을 먹으려고 하는데 장로님께서 아이고 이거 뭐 나 같은 늙은이 있으면은 불편해서 얘기도 못하니까 편하게도 드시라고 나 나갈 테니까 편하게 드셔 이러면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쫙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딱딱한 분위기를 싫어하거든요 별로. 그래서 술을 한번 쫙 돌리면서 건배 한번 하고 술 몇 잔 들어가니까는 그 학생들도 긴장이 조금 풀어져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저희도 대답을 해주고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새벽까지 먹어요. 뭐 먹으면서 뭐 내가 살아온 인생 같은 거 대도 않게 막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없는데 한 새벽 1시쯤 네. 돼가지고 장로님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술을 한 잔 쫙 따라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얘기는 많이 나눴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새벽 1시고 내일 아침 또 일정이 있으니까 여기 자리는 일단 파하고 방에 가서 따로 한 잔씩들 하든 그런 거는 내가 터치 안 할게. 일단 여기는 장소를 비워줘야 되니까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뭐 더 드실 분들은 뭐 방으로 가서 드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말했죠. 근데 저희는 내일 또 아침 일찍 가야 되니까는 술을 더 안 먹고 저희는 방에 가서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역시나 장모님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뭐 지금 가실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 저희도 뭐 일어났으니까 준비하고 가야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김기사 준비하라 그래. 또 저희를 태워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태워주시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16번 행사를 갔다 그랬잖아요. 예. 그동안 기사님이랑 좀 친해졌어요. 말도 좀 하고. 근데 이 기사님께서 이제 말을 되게 아끼시는 건 저희가 알아요. 저희도 바보가 아닌 이상 몇 번 있으면 이분께서 뭔가 있어서 말을 아끼시나 보다 하고 디테일하게 묻진 않고 저희가 뭐 간단한 거 물어보고 뭐 저희가 농담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소리 안 내고 몰래 웃으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는데 기사님께서 화장실로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오시면서 저희가 소변을 보고 있는데 그 뒤에서 뒷주머니에 뭔가 쓱 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가시는 거예요. 손 씻고. 그래서 뭔가 싶었죠. 이거를 바로 보면 또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제가 그냥 봉투를 꺼내보는데 봉투 표지에 집에 가서 꼭 열어보세요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러브레터 같은 건가? 이러면서 있었죠. 그냥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편지를 읽어보니까는 긴 내용은 아니고 정말 짧은 내용으로 다음부터 종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식 같아서 이런 말씀 전하니까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라고만 적혀 있어요. 뭐야? 뭔가 좀 찜찜하잖아요. 예. 사실 뭐 그 종교 행사를 돈 많이 준다고 냈다 다닌 것도 슬슬 찝찝할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면 예. 전속 가수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나랑 맞지 않는 거를 홍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네. 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3달 지났을 때 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2달 동안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연락이 오면은 그날 뭔 일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그날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 일정이 있어서 거기에 가야 돼서 행사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요번에는 안 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께서는 그러시구나.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자리 있을 때 뵙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고 끊었어요. 그렇게 또 몇 달 뒤에 전화가 오고 저희가 횟수로는 한 2-3번 정도 더 거절을 하고 가을이 찾아오고 날이 부쩍 추워지던 시기였는데 그때 또 전화가 와요. 네. 이번에도 역시나 행사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이쯤 되면 그 생각할 거예요. 눈치챘으면 그냥 우리 부르지 말지. 그분들도 아실 거예요. 네.
맞잖아요. 사람이란 게 늘 어떻게 그날 때마다 공연이 있겠어요. 평일인데도 그렇죠. 그렇고 주말도 아니고. 그래갖고 말씀드리니까는 장로님께서 한숨을 푹 쉬어요. 그래요. 우리 멀리하고 싶어서 매번 거짓말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쪽에 이골이 나 있어서 본의 아니게 그날 행사를 하는 지역에 연락을 돌리거나 소식을 알아봐도 그때 공연자 명단에 없던데?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금 4번째, 5번째 전화를 하는데 왜 자꾸 우리 쪽 행사를 거절하실까? 어떻게 폐가 마음에 안 드시나? 곱절로 드린다면 오시려나?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들켰구나. 우리가 그동안 미룬 거 다 들켰구나.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해봤자 나아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발뺌을 하지 않고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행사를 못 가겠다. 우리가 받는 폐해도 일정 수준 이상이라서 부담스럽고 그리고 뭔가 다른 행사와 달리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죄송하다. 앞으로 그쪽 종교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저희가 더 이상은 맡아서 못 해드릴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참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다가 알겠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댁들이 싫다는데 저희가 뭐 떼를 쓰고 그럴 입장이 아닌데 잘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을 것 같다고 끊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저희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닌데 자꾸 나쁜 쪽을 몰고 가 그러고 그렇게 바라보시면은 저희가 그쪽에 생각하는 진짜 나쁜 사람이 맞을지도 몰라요 하고 탁 끊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협박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불쾌하게 전화를 끊고 며칠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때 웃긴 게 뭐냐면은 동생이 먼저 말해준 게 뭐냐면은 형 우리 집 우편물이 뒤져 있다 뜯겨져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동생 형 내가 가는 카페에 내가 항상 가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보면 항상 검은 정장 입은 사람 2명이 앉아있는데 내가 나가고 나면은 그 사장한테 내가 일주일에 몇 번 오는지 물어보고 그러고 댕긴다. 또 다른 동생은 자기랑 친한 다른 음악 하시는 분한테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 그러니까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보니까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생긴 일이니까는 사실 저희도 그때는 뭐 도를 하십니까를 아는 시기였고 이미 그러니까 그 종교가 도를 가시는 관계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사이비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니까는 혹시 우리가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네. 가끔씩은 제가 있는 집 바로 앞에 똑같은 차가 몇 시간씩 제 집을 감시하지 차를 세워놓고 나와 있어요. 나와서 검은 정장 입으신 분 2분이서 저희 집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근데 이게 평상시에 그런 일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 예. 평상시에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사람 저거 뭐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물며 그 종교랑 척을 지는 순간부터 그런 일이 벌어나니까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집 밖을 잘 안 나가게 되고 나가더라도 낮에만 나가고 예. 혹시 밖을 보다가 사람들 많이 지나간다 싶으면 확 나가버리고 그런 식으로 나갔어요. 혹시라도 나쁜 일 당할까봐. 그러다가 그 일이 있고 조금 지나서 연락이 또 왔어요. 그래서 그 장로분께서 아이고 잘 지내고 계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러니까 지금도 행사에 참여하실 마음 없으시고 이러면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진님이 눈치채게끔 허술하게 일부러 주변인 탐문도 하고 집 앞에 주차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네? 라고 말하면서 그게 아니라 제가 죄송하다. 그쪽 종교 행사 맞지 못한 건 죄송한데 저희는 그쪽이 나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사실은 멤버 중에 한 명 동생이 기독교 집안 친구들도 있고 해서 타 종교 행사를 불편해해서 참석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좀 그래가지고 말 돌려서 말했는데 사실은 그런 연유에서 된 거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코웃음을 탁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그래요. 처신들 잘하시고 아직 젊으니까 이쯤에서 우리도 그만할 테니까 다음에는 다시는 엮이지 맙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다음엔 결코 다시는 엮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딱 끊었어요. 저희는 이걸로 됐구나 하면서 있었는데 그 일 이후로 뭐 감시를 하거나 이게 없어요. 오.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좀 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 지방에 행사를 가게 됩니다. 또 그 행사를 가서 알았는데 그 행사는 그 시에서 하는 행사예요. 예를 들어 뭐 돌비시면 돌비시, 서울시면 서울시 이런 시에서 하는 건데 그 후원하는 것이 그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 축제를 후원하고 있는 게 그 종교에서 주최하는 행사예요. 네. 시의 이름 빌려서.
저희는 몰랐죠. 가서 알았거든요. 또 엮이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가기 전에도 이게 무슨 행사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태즈교, 부흥회 이런 거 있다면 지금은 뭐 태지시 벚꽃축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 지역이 갔던 지역 근처지만은 딱히 늘 갔던 그 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는 괜찮겠다 싶었죠. 여기가 뭐 예를 들어 뭐 늘 행사 때문에 서울이라 치면은 안산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마인드로 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너무너무 찝찝하고 너무너무 불쾌했어요. 그래서 공연은 펑크를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를 보는데 막말로 그 지역의 유명인사들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시장이면 시장, 막 그 종교 그 높으신 분도 인사하고 이렇게 행사를 시작했거든요. 저희는 중간쯤에 공연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공연 끝나고 불이 나게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연을 마치고 대기실로 빨리 와요. 짐 챙기고 나가려고. 네. 우리가 있던 대기실을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 앞에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큰일 났다. 이분들이 있으면 우리들 못 나가게 막거나 안에 누가 있겠다 싶었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는 장로님이 딱 앉아있어요. 저희 보고 씩 웃어요. 아니 다음에는 엮이지 말자고 말했으면 쥐죽은 듯 살아야지. 아직도 뻔뻔하게 공연들을 하시고 그러시나? 내가 좋게 얘기했잖아. 엮이지 말자고. 왜?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아니 우리 이름으로 댓글을 부르면 안 오잖아. 그래서 여기 지역사회 이름 좀 빌려서 혹시나 올까 싶어 불러봤는데 바로 물어버리네? 이 지역 행사 싶으면은 응당 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한지 알고 들었으면 안 와야지. 왜 와서 명을 재촉하고 그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밖에 있던 검은 정장 입고 등발 좋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저희를 둘러싸죠. 저희는 암만 남자가 4명 5명이라도 그 덩치 좋으신 분들 똑같은 머리 숫자보다 더 많은데 저희보다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가겠습니까? 네. 저희는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는 그 장로분께서 박수를 쫙 치세요. 진짜 무슨 뭐 건달 영화처럼 박수를 쫙 치시면서 폼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우리한테 우호적인 사람한테는 한없이 베풀어. 우리가 믿는 신이 그래.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에게 등을 지고 살면 벌 받는다 그래. 근데 우리한테 등 돌린 사람들은 쪽쪽 짜서 말라 죽여버리라는 게 우리 교리 중에 하나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러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말씀 이어가시는 게 니들 딴에는 생각을 했겠지. 지역에서 유명한 인사도 있고 저기 서울에서 유명한 양반도 와서 사회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별일 없겠다. 나는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이 지역 유명 인사들, 서울에 있는 유명 인사들이 맨발로 뛰쳐와서 이런 행사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종교가 후원하는 데 와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종교가 당신네들 어떻게 하는데 뭐 뉴스 한 줄 나오겠냐고 막말로. 증거 없이 그렇게 해버리고 대충 쉬쉬하면 니들 목숨 파리 목숨 아니야? 파리는 윙윙 날아서 도망이라도 가겠지만 니들은 도망갈 수 있겠어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멘트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래 도망간다 치자. 도망가서 터미널 뭐 택시 타고 이 지역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이 좋게 다음에 다시 보지 말자 그러면 새겨 듣고 반성하고 2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지. 젊다고 한번 봐줬더니만 무대 위에 올라가서 웃고 떠들고 노래 부를 때 얘들아!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예. 저희는 무서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왠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 짧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말은 100번은 넘게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 장로분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저희를 진짜 벌레 보듯이 보면서 일단 좋은 데 가서 이야기하게 차 타고 오시게 라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희를 늘 태워주신 기사분이 무표정으로 저희를 차를 태우고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으슥한 곳으로 막 가요. 차가 막 가는데 가다가 차를 세우고 기사님께서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키면서 손가락 하나로 조용히 하라고 쉿쉿거리면서 차에서 내리래요. 차에 내리니까 기사분이 말씀하시기를 문 닫지 말라고 문 조심히 열라고 뭐 그런 식으로 입만 뻥뻥긋 하시는 거예요. 그 저희가 눈치채고 이렇게 내렸죠. 그러니까는 왜 내 편지 보고도 왜 이 지역으로 공연을 온 거야. 차 안에는 도청 장치가 있어서 내가 말을 못해. 잠시 이야기하라고 내렸고 이때까지 니들이 공연 왔을 때마다 내가 데려다 줬지만 뒤에 미행이 붙어가지고 너희 집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근데 오늘은 외부 일정이 바쁘고 위에서 온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분들 데려준다고 비행이 없어서 내가 잠시 내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충장치가 있으니까 지금 차 오래 못 빌리니까 일단은 이것만 기억해. 무조건 다른 거 변명하지 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손이 바르대로 싹싹 빌어. 그래야 너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근데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 교회 같은 건물인데 십자가는 없고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전에 교회 건물이었구나 라고 할 만한 건물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큰 강당 같은 데에 방석이 딱 저희 숨막고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가 하나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싹싹 빌었어요. 그냥 잘못했다면서. 저희가 이런 말하면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남한테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 정말 비굴했거든요. 치욕스러운 것도 있었고 콧물 눈물 질질 짜면서 빌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5쯤 됐을 때니까는 그 나이 먹고 질질 짱 뜯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동생들도 같이 빌었어요. 이렇게 비니까는 그분께서 저희를 계속 벌레 보듯이 보면서 계속 웃어요. 그러면서 A4 용지 주시는 거예요. 반성문을 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거 그리고 우리한테 잘못했던 거 이거를 빽빽하게 앞뒤로 30장씩 적어. 글씨 사이즈는 뭐 다 정해주는 거예요. 삐뚤빼뚤하면은 안 돼. 줄 딱 바르게 딱 간격 딱 이 정도 하고 자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딱 주머니에 꺼내시는데 A4 용지 보니까 다른 반성문이 있는 거예요. 표본이. 누가 썼는지 모르죠 저희는. 이거 보이지? 이게 커트라인이야. 이 이하는 절대 안 붙는다고. 30장은 다 쓰고 너희는 집에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몇십 장을 써요. 그거를 쓰는데 저희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쓰고 썼죠. 무릎 꿇고 썼는데 그게 쓰는 게 한두 시간 될 게 아니잖아요. 30장인데 앞뒤로 빽빽하게인데 그거를 저희가 얼마나 썼는지 솔직히 기억도 안 나요. 한 이틀은 쓴 것 같아요. 느낌상 체감상 엄청 오래 썼어요 그때. 근데 그 이틀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왜냐면 너무 무섭고 빨리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A4 용지 30장을 다 적었어요. 제출을 했죠. 그러니까는 그분께서 딱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우리 두 번 다시는 보지 맙시다. 이 말 의미가 이제 뭔지 알지? 그리고 신고? 해.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안 말려. 우리가 왜 안 말리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신고하면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봐. 지금 머리에 딱 드는 생각 있지? 그거야. 신고하면 어떻게 되겠냐? 생각 딱 떠오르지? 그거야. 근데 과연 그것만 할까? 라면서 나가세요. 그렇게 저희는 올라와서 대인기피증 같은 게 걸려버렸어요. 다들. 동생들이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몇 달을 방에서만 지냈어요. 무서워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공연이고 나발이고 뭘 잡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월세도 밀리고 폰요금도 밀려고 정지되고 막 그런 식인데도 밖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혹시나 그 사람들이 지나갈까봐. 그리고 밖에 나갔을 때 검은 정장 입은 사람 지나가면은 진짜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렇게 그들한테서는 벗어나 났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왔을 때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되거든요. 되게 전국적으로 큰 뉴스였어요. 이 종교가 그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종교예요. 그리고 그 종교의 수장이 구속된 게 뭐냐면은 살인교사, 방화, 공문서 조작, 막 대학 비리부터 해가지고 그 학교로 후원해주던 간부들, 그 학교 총장 구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의 수장 얼굴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장로라고 불렀던 사람의 지도자 그건 거예요. 그 종교의 넘버원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지도자는 그 사람은 그냥 바지 사장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신도들 죽인 것도 많고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사건이라고 아마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냥 삼가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면서 지금 발목이 잡혀서 지금 철창 안에 갇혀있는 신세인데 근데 그 종교는 지금도 있어요. 아직까지. 위에만 잡혀갔지 그 종교는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전파를 하고 있어요. 와. 그러한 종교에 끌려가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죽을 뻔했던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네.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이거를 직접 겪으셨을 때 얼마나 무섭고 수치스러웠을까 이 생각도 들고요.
그때 제가 뭐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는 이유도 뭐냐면 제가 그런 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말을 좀 더듬는 습관이 생겼고 지금도 많이 나아졌지만은 제가 중간중간 말을 더듬을 때가 좀 많아요. 아, 네네네. 이게 그때 좀 많이 심해졌어요. 그게. 예.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약간 트라우마였던 그런 거였는데 야, 그럼 엄청난 용기를 내주신 건데. 사실, 네네. 태진님이 이 얘기를 하시기까지 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방송에도 그 종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실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인원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렇죠. 근데도 해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눈치채신 거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이단이라 생각하는 거에 절대 뭐가 됐든 관계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네. 그러니까 뭐가 우리한테 100% 준다거나 뭐를 잘해줄 때 쉽게 말해서 모르는 사람이 잘해주면은 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잘해주겠어요? 뭔가 저한테 얻어낼 게 있으니까 잘해주는 거잖아요. 똑같이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거기에 혹해서 아싸 돈 많이 준다 이렇게 빨려 들어간 거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는 누군가 나한테 아무런 이유 없이 잘해준다? 그럼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보시고 그게 뭐 모든 게 다 종교로 빠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항상 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라시는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 네, 진짜 너무 잘 해주셨고, 이 내용 자체가 태진님에게는 지우고 싶은 과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경각심을 좀 더 가지고, 함부로 누군가를 믿어서도 안 되고, 잘해준다고 해서 따라가도 안 되고, 좀 그런 걸 그렇죠. 많이 전달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그리고 태진님은 말을 더듬으시건 뭐 하건 너무나 이야기 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요즘 뭐 사회적인 이슈로 사이비 종교 이야기들이 많이 또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 데 있어서는 다 그만큼의 추악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오늘 태진님도 용기 많이 내셔서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 방송에 그 종교인 분들이 안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할 순 없어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용기 내주신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